안녕하세요. 저번 발표들에서는 온코진의 일종인 KRAS와 콜론 캔서에서의 DNA 리페어 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디언 오브 지놈이라고도 불리는 튜머 서프레서 진 TP53 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머 서프레서 진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봤던 APC는 이 WNT 시그널링 패스웨이, 그러니까 마이토제닉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니비션하여 암을 억제합니다. 이외에도 셀 사이클을 억제하는 RB, DNA 리페어를 담당하는 브르카 등도 있습니다. 이 빨간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노믹 인스테빌리티를 담당하는 TP53으로 이 진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most human cancer, 그러니까 브레스트, 콜론, 렁, 이소파고스, 리버, 브레인, 헤모포이에틱 티슈 등의 아주 여러 타입의 캔서를 발생시킵니다. 왼쪽 그림은 TP53 진입니다. TP53은 크로모좀 17번의 단안에 위치하며 총 11개의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TP53 진에서 트랜슬레이션 되어 만들어진 것이 이 P53 프로틴입니다. P53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뮤테이션은 주로 가운데에 있는 이 DNA 바인딩 도메인에서 일어납니다. 뮤테이션의 대부분은 아미노산이 한 개 바뀌는 미센스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럼 이제 TP53이 캔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패스웨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와이드 타입의 P53입니다. 이 노멀 셀에서는 DNA 데미지와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P53이 어커뮬레이션 되고 DNA에 바인딩하게 됩니다. 그러면 P53은 P21을 활성화시켜 주연 어레스트를 발생시키고 게드45를 활성화시켜 DNA를 리페어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페어에 실패하게 되면 백스 패스웨이를 통해 에이포토시스를 일으켜 셀을 죽입니다. 또한 시니센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P53 뮤테이션으로 인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튜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P53의 셀 사이클 어레스트와 에이포토시스 기전을 더욱 자세한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P53은 아까 보셨다시피 P21을 활성화시켜 셀 사이클을 어레스트 시킵니다. 여기서 MDM2가 이 P53을 억제하는 메이저 네거티브 레귤레이터인데요. MDM2는 P53에 바인딩하여 P53을 결국 억제합니다. 이 튜머 서프레서 진인 P53이 이니비션 되면 결국 암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MDM2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항암제 기전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P21 액티베이션으로 인해 줄줄이 일어나는 다운스트림 과정입니다. 레귤레이션 관련 팩터들을 더 자세히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DNA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ATM과 같은 팩터들이 P53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킵니다. 이 인산화된 P53은 결국 테트라머를 형성하는데요. 보시면 P53과 함께 여러가지 프로틴들이 작용하여 셀 사이클 어레스트, DNA 리페어, 시네센스, 에이포토시스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세한 팩터들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노션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사전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웨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들이 셀에 데미지를 일으키면 P53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네거티브 레귤레이터가 MDM2입니다. 이 액티베이션된 P53은 테트라머를 형성하고 그 반응으로 셀 사이클 어레스트, 시네센스, DNA 데미지 리스폰스, 에이포토시스 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정확한 기전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메타볼리즘, 오토파지, 리독스, 호메오시스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P53은 다양한 기전으로 셀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디언 오브 지놈이라고 불립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패스웨이들을 토대로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거티브 레귤레이터인 MDM2를 다이렉트 이니비션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MDM2는 P53에 결합하여 P53의 펑션을 제한하고 디그레데이션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 MDM 이니비터는 이를 억제하여 P53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기전입니다. 보시면 이 MDM2가 P53과 결합을 했을 때 유비퀴티네이션이 일어나요. 프로테아종으로 들어가고 이 P53이 결국 디그레데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P53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뮤턴트 P53을 원래의 와일드 타입 P53으로 돌려놓는 기전입니다. 먼저 약물을 하나하나 보면 이 ZMC, 그러니까 징크 메탈로 샤페론 1은 이 뮤턴트 P53에서 나타나는 R175H를 여기에서 유도된 아연 어피니티를 복구시켜 뮤턴트 P53 폴딩을 이렇게 제대로 바꿔놓습니다. APR246은 이 P53 코어 도메인의 시스테인과 반응하여 와일드타임 P53 컨퍼메이션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PK7088, 이거는 여기 Y220C 뮤턴트에 결합하여 프로틴 스테빌리티를 조절하고 이 프로틴 폴딩을 와이드 타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구조들의 결합을 해서 프로틴을 제대로 된 폴딩이 일어나도록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히스톤 디아스텔레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여 뮤턴트 P53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기전입니다. 히스톤 디아스텔레이즈라는 것은 아세틸기를 떼어낸다는 것인데 이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아세틸기를 붙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배웠듯이 아세틸기를 DNA에 붙이면 DNA 합성이 촉진이 되겠죠? 따라서 P53,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 P53의 합성이 촉진됩니다. 또 이 HDAC는 HDAC6, 여기 HSP, 히스트 샥 프로틴 90, 그리고 뮤턴트 P53, 이 컴플렉스를 방해하여 뮤턴트 P53의 디그레데이션을 촉진합니다. 여기에서 SSP90을 직접적으로 이니비터를 사용하여 이것을 억제해 스테빌리티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3개의 기전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MDM2 이니비터, 그리고 두 번째는 P53 리액티베이터, 마지막은 뮤턴트 P53 인히비터였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53을 타겟팅하는 다른 기준들도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빠르게 2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입니다. 이건 저번에 발표했던 T셀 테라피와 비슷한 기전으로 뮤턴트 P53에서 발현하는 네오 에피토프에 부착하여 캔서 셀을 제거하는 기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테틱 레탈리티를 이용한 항암제입니다. 이 신테틱 레탈리티는 두 유전자의 변이들의 조합은 세포함열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어느 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만 일어났을 때에는 세포함열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겠죠? 그렇다면 이 유방암에서의 팔프 이니비터를 보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A를 보시면 이 브르카의 기능이 정상적일 경우 팔프 이니비터를 사용해도 이렇게 셀이 서바이벌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브르카 뮤테이션 환자의 경우에는 팔프 이니비터를 쓰게 됐을 때 이렇게
셀이 데스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셀이 브르카와 팔프를 통한 두 개의 DNA 리페어 기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르카의 뮤테이션이 일어난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인 팔프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팔프까지 이니비션을 해버리면 셀이 살아남을 길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신테틱 레탈리티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P53 뮤테이션에서의 신호 전달 경로인데요. 아까 봤듯이 P53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이 변이로 인해 P21 기전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G1 어레스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셀은 G1 어레스트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이 튜머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셀은 이렇게 보이는 다른 패스웨이를 통한 유전자 경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패스웨이 경로까지 차단을 해버리면 셀이 결국 사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발표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셨던 이 G2M 어레스트 패스웨이가 그중 타겟 중 하나로 많이 연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논문들입니다. 주로 1번 논문과 4번 사이트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